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30대 여성으로서 직장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이에요. 5살 연상의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해주시고 아끼시는데 그 만남으로 매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둘이 행복한 것은 물론 서로의 가정 환경이나 여건에도 많은 무게를 두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리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 집이 아주 좋다거나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오히려 아빠가 초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엄마와 함께 살았던 것과 같이 가정 환경이 복잡하거나 왼편이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집안이 좋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던 것 같아요. 말하기를 잘하고 전문직으로 돈도 잘 벌어요. 때때로 다른 조건이 더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나를 그토록 좋아해줬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여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야기하려는 사연은 바로 제 결혼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더 이상 계시지 않아도 어머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결혼했다는 사람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 전까지는 연애는 해봤지만 결혼은 아마 못할까도 모르겠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남편은 저는 4년 넘게 함께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에 많이 망설였던 것은 제가 잘생겼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에 비해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양가 집안 차이로 인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사람과는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남편의 프러포즈를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무엇이 좋았는지 모르는 이유로 결혼하겠다는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어도 저희는 결혼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희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편안함을 원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결혼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오빠가 제안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결혼에 맞서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할까봐 걱정한다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들은 결혼을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하길 바라실 거야. 오빠,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 알잖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거면 왜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좋아하고 결혼한 후 이혼하는 걸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내가 결혼 상대자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결혼을 망설일 것 같아. 사랑이 얼마나 커도 부담스러운 관계여서 우리는 현재처럼 1년만 더 지내본 후에 그때까지 여자친구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고 지금 당장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야. 여자친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싫어 부담이라니. 나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를 좋아해서 결혼하자는 거야. 부담이라니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마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이유가 있긴 하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미혼인 분들도 아마 100%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나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망설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가지 성덕이라도 그 애인을 한없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배우자로 고려하기 어렵겠죠. 부모님께서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데 그 현실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치매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질병입니다. 나이 든 분들 중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단 20여 세가 되지 않은 저희에게요.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실감이 나지 않고 믿고 싶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엄마가 진단을 받기 몇 년 전부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방금 했던 말도 까먹는 빈도가 자주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깜빡깜빡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가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혹 건망증이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여행을 1박 일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계획한 일주일 전부터 엄마에게 말해 놓았어요. 여행 당일에도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할지 말했죠. 그런데 준비하는 도중에 엄마가 갑자기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희수, 어디가? 라고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도 황당해서 다시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전주 여행 갔다가 내일 올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자 엄마는 정색하며 너, 엄마한테 여행 간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은 기억이 없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소리야. 그래서 오늘 갔다가 내일 온다고 엄마에게 말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답답하다는 생각만 했지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몇 년 전부터 경도성 인지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상생활은 문제없이 하시고 그릇된 사고라도 하셨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엄마가 찌개를 끓이겠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은 채로 불을 켜놓고 낮잠을 자러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냄비가 타는 냄새로 저는 발견하여 불을 끄고 나서 엄마는 냄비를 가스 위에 올려놓았던 사실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자고 말했을 때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린 채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며 헛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 본인도 뭔가를 잡고 있고 밖에서 물건도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단순한 잊어버림이 아닌 것 같아요. 잊어버림은 깜빡했다가 금방 기억이 나는데 엄마는 끝까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것은 잊어버림이 아니라는데 그리고 우리 한 해 전에 한 대화를 어제 한 것으로 착각한 적도 있잖아요. 아직 나이가 60도 안 되었는데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되는군요. 아니요.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 건망증이 더 심해진 것뿐이에요.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하시던 엄마는 제가 병원에 가자는 말을 처음에는 몇 번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후 잠시 후 엄마와 함께 외식하다가 엄마를 아파트 입구에 먼저 내려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데를 들를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30분 후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급히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는 밖에 나가 계셨다고 하시고 전화를 하니 엄마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와숭? 너 왜 지금 전화하니? 엄마가 너 전화 기다렸잖아.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왜 내 전화를 계속 기다리게 해놓고 있는 거야? 대체 어디 있어? 내 전화번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걸 수 없는데 너는 집에 왔니? 난 방금 도착했어. 근데 왜 엄마가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내가 내려주고 한참 지났는데 다른 곳에 들렸다가 온 건 아니겠지? 희수야, 엄마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조금 와줘야겠어. 계속 같은 곳에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뭐니? 엄마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지금 거기에 그대로 있어. 내가 곧 갈게. 엄마가 집을 못 찾고 혼란스러워했다는 말인가? 듣던 도중 가슴이 쿵하고 떨어졌어요. 주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사진을 문자로 첨부하는 게 안 된다고 해서 영상통화로 겨우 주변을 보고 엄마를 모셔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멀리 계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를 빙빙 돌기만 하고 우리 집을 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병원 예약하고 엄마를 모셔갔습니다. 3시간 넘게 한 치매 검사와 MRI 촬영을 받은 뒤 결과를 바로 들었죠. 제발 치매라는 결과만은 나오지 않으면서도 예상대로 엄마는 치매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몇 년째 경도성 인지 장애부터 진행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치매 초기로 보아야 한다며
당장 약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증상도 약을 복용하면 일주일 만에 금방 좋아진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직 중증은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이 상태로 10년, 20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치매로 진단받은 후 한 달치 약을 받아와서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몇 개의 약을 먹는 것으로 엄마의 치매 진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만약 엄마의 상태가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엄마를 두고 결혼할 수 없어 갖가지 생각이 머리에 맴돌아 엄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엄마는 내게 충격을 주었고 그날 제 앞에서 많이 울셨어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날까요? 내게 피해를 주기보다 죽어버리는 게 좋을 만큼 힘들어.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사 선생님 말을 볼 수 없었던 아까웠어요. 10년, 20년 동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약을 꾸준히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엄마 상태가 심해지면 내가 엄마를 돌보지 말고 그냥 요양원에 넣어야 해. 그렇게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어. 엄마는 혹시 당신 병이 제 발목을 잡을까봐 요양원에 넣자고 하셨어. 이야기 초반에 언급했듯이 저는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대학까지 보내주시느라 많이 고통받으신 친정엄마가 있어. 저를 키우느라 말도 못하게 많이 힘들었어요. 호르마 밑에서 자랐지만 우리 집이 궁핍하게 살기까지 해서 감사함을 느꼈죠. 접하게 되면서 느낀 적은 없어요. 이건 순전히 우리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주로 장사를 이것저것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빠 돌아가실 때는 방 2칸짜리 빌라에 살았는데 엄마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생활용품을 분리하여 파는 동네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 작은 구멍가게만한 가게를 내며 그때부터 살림이 조금씩 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도시가 한참 지어질 때 엄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왔고 그 이후엔 아파트에 붙은 작은 상가를 사서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또한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왔고 치매가 진단되면서 그만두셨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상가에서 얻는 월세를 계속 받으면서요. 받고 계시고 아직 넉넉하지는 않지만 엄마와 제가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살만하니까 엄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동안 인턴했다가 이제 취직도 하고 좋은 남자와 연애도 하고 있으니 결혼 전에 엄마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녀야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나서 이제 나의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막혀 말을 못하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약을 복용하고 일주일이 지나니 약을 복용하기 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다고 해요. 기억력도 좋아지셨다고 해서 그것을 보니 저 상태로만 오래 유지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한 부모님이 있는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자가 결코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은 일단 2번째인 것 이상이었고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민한 만큼 엄마가 치매로 진단받은 사실은 감출 수 없는 문제였으며 언젠가는 털어놓아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어렵게 엄마의 치매를 이야기하며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이 일로 헤어진다고 해도 남자를 비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고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도망가게 된커녕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도망가도 어쩔 수 없다 마음먹었건만 저를 위로하면서 제 옆에 있어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 혼자 마음고생만 아꼈다. 그래도 나한테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병원 도같이 모시고 가들 텐데. 힘내 어머니 괜찮을 거야. 나도 치매 걸린 할머니랑 같이 살아봐서 알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리은지 말이야. 그래도 다행히 내 어머니 는촉 일하잖아.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초기에 발견만 하면 오래 버틸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는 부담스럽지도 않아. 내가 도망갈 기회를 주려고 말하는 건데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난 오빠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 가뜩이나 우리 집과 오빠네 집의 차이가 많이 나 결혼하는 것에 망설여지는데 엄마까지 그 상태를 보니 나는 도저히 결혼할 자신이 없어. 아무래도 오빠와 결혼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오빠 부모님은 가만히 있을까? 나 같아도 내 자식을 데리고 치매에 걸린 엄마를 모시고 살 것이라면 말릴 것 같아. 나는 오빠의 입장을 이해하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간을 갔더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다. 설마 나랑 헤어지겠다. 뭐 이런 말 하려는 건 아니지. 난 희수야. 너랑 절대 헤어질 생각 없어. 1년을 시간 가든 3년을 갔든 마찬가지야.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엄마와 친해지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에도 그 사람은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언제나처럼 매일 힘내라는 문자로 나를 격려해 주었고 주말마다는 항상 나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꼭 맛있는 음식을 사서 엄마와 함께 먹으라며 손에 들어주었어요. 가끔은 집에 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시점이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가끔 엄마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늘 기억하고 누구보다 반가워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진심을 느끼고 너무 감사했어요. 남자친구는 모든 면에서 제가 많이 못지않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변리사라는 전문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집도 잘 다뤘기에 제게는 그와의 차이가 크다고는 할 수 없었죠. 그때는 의기소침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집안의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왜 나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의문스러웠고 그에게 물어보니 물론 조건을 고려하고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내릴 수 있는 것 없이 공부하고 있을 때 나의 옆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대답했었죠. 응원을 해주고 함께 있어 주던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만나서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한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완전 소중하다는 뜻이야. 희수야,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할 사람을 사랑 없이 선택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에게 감동받아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 1년이 넘도록 결혼하자는 말에 확실한 답변을 내지 않았음에도 남자친구는 변함없이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청혼을 받으며 더는 거절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기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아. 가능한 변화 없이 이 날이 지나서 나는 결혼에 동의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그 결심에 따라 남자친구가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행복하게 사귀었던지라 엄마와 친해지고 나서 1년이 흘렀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시며 일을 그만두신 뒤부터는 몸조리를 잘 챙기시며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함께 사는 동안 주간 요양센터에 가는 것도 꾸준히 확인시켰는데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누리셨죠. 처음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는 무서웠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적정한 관리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를 느껴서 결혼을 고민한다는 심정에 동의를 표시했는데 그때 남자친구는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반응해 주었어요. 결혼을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집에 정식으로 인사하는 것도 생략하고 바로 상견례를 잡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할 일은 해야지라는 제 말에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 해요. 내가 하는 대로만 해? 사귄 횟수가 몇 번이든 인사가 뭐가 중요해? 우리 부모님이 너를 만나는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스탠바이 해온 걸 모르나?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건강 관리나 신경 써. 상견례 날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해드릴 테니 엄마가 괜찮으셔야 하는데 걱정이야? 지금은 또렷하시긴 한데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시면 예전처럼 막 오락가락 헛소리를 하실 때도 있어요.
겉으로 봐선 전혀 문제 없어 보이세요. 괜찮으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으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막상 상견의 날이 다가올수록 제 걱정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집안 차이도 그렇다지만 저는 우리 친정 엄마가 치매 초기에 걸린 것을 예비 부모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엄마는 약을 드시면서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가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제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뜬금없이 물어보거나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거나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에게 엄마의 상태를 숨길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도 반대하신다면 그때 결정해보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진 한 달 전부터 저는 엄마에게 매일 말씀을 해왔어요. 다행히도 엄마는 제 결혼에 대해서는 정신이 맑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것을 매일 얘기했지만 엄마는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듣는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요. 상견례 전날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엄마도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걱정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집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현재 상황은 여전히 여러분께서는 모른 채이군요. 희수야, 어떡하지? 엄마가 너에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시집가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혼자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그분에게 여쭤보면 엄마가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꼭 말해줘.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오빠 집에서 반대한다 해도 나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내가 결혼을 포기하면 엄마가 슬플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진심으로 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 알아주길 바란다. 물론 엄마 혼자서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저도 알겠지만 나의 불안으로 엄마 혼자 사는 것에 관해 놔두지를 못하겠다고 해요. 같이 사는 게 어려운데 엄마를 들여다봐야 해요. 옆집에 살더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이런 내 상황을 이해 못 하시겠다 하면 저도 굳이 결혼을 욕심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상견례 날 아침부터 엄마는 긴장해서 불안해 보였어요. 새벽 5시에 혼자 계셔서 우두커니 거실에 계신 걸 제가 겨우 재웠어요. 약을 먹어도 그날은 유독 많이 긴장하는 거 알았어요. 외출 준비를 마치고 엄마 단장을 시키려 했는데 엄마가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희수야, 오늘 무슨 날이야? 어디 가려고 그렇게 예쁘게 입었어? 정신적으로 긴장하셨는지 살짝 치매 증상을 보이시길래 마음 편하시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나 상견례 하는 날이잖아. 나 결혼하는 거 엄마 소원이랬지? 엄마, 보러 오는 김서방 기억나? 그 김서방네 부모님을 인사하러 가는 거야? 엄마, 마음 편하게 먹어.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라며 대답했어. 우리 희수가 결혼한다는 말에 아직 20살인데 무슨 결혼을 한다 그러시는 거죠. 엄마의 말에 한 번 더 가슴이 무너지지만 엄마를 잘 달래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시 설명한 후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좋아. 엄마는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먼저 도착해 남자친구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을 맞춰서 남자친구의 가족이 도착하였습니다. 남자친구에는 여동생이 있었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어서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들었고요. 차분한 인상의 예비 시부모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행동거지가 우아해 보이는 예비 시모가 들어오셨습니다. 엄마와 예비 시부모님이 인사를 나누신 후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어색하고 말이 많이 오가지 않는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계속되자 너무 불편했어요. 말을 하지 않는 예비 시부모님 대신에 남자친구가 활기차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궁색하게 하기까지 하는 걸 보아보니 아마 예비 시부모님도 저에 대해 어느 정도는 미리 아시기에 말씀이 없으신가 싶다가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지으시며 이러시셨습니다. 희수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누군데 우리 식탁에 앉아 우리 음식을 뺏어 먹는 건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서 엄마를 빨리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랑 결혼할 사람 부모님 만나러 온 거야? 김서방인데 알지? 엄마가 좋아하는 김서방의 부모님이지. 김서방이 결혼했다니 나한테 말도 없이. 언제 날까지 잡아두고 있었겠다니. 엄마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시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놀라운 표정으로 저와 엄마를 보시는 예비 시부모님을 보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엄마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모르신다면 분명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오늘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입을 열자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은 대답도 하지 않고 여전히 놀란 얼굴을 하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엄마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질병을 진단받으셨는데 아직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약으로 조절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관리를 잘 해주신 덕분에 진단받기 전보다 상태는 더 좋아지셨지만 가끔 몸이 힘들거나 긴장하실 때 이러한 선망 증상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오늘날 기억이 혼동스러웠던 것 같은데 실례가 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태이지만 곧 돌아오실 것 같아요. 말을 마치셨을 때 두 분의 표정을 살펴보니 역시나 시부모님은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은 침통해 보이셨고 작게 한숨까지 쉬시더군요. 먼저 말씀하신 건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악화된다면 더 나빠질 뿐 나아지지는 않을 거 아닐까요? 아가씨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제가 잘 알아요. 약을 드셔도 이렇게 되시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정신이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보여 걱정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는 제대로 할 것이고 엄마와의 일상적인 대화는 다 가능할 거요. 지금 모습만 보았다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에게 사과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아들이 얼마나 좋다 해도 우리 집에서는 첫 혼인이에요. 저는 엄마로서 어떤 걱정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제 아들이 아가씨의 엄마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치매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냥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아가씨도 마음 편히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말은 너무 서운하게 받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요? 종종 치매가 아닌 어머니를 처음 만나고요. 본 예비 시모라고 해서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듣는데 아이 집에서는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의 바르게 내 할 말은 하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라는 말을 들을 건 아닌 것 같네요. 그건 제가 엄마 상태를 보고 판단할 일이지 누구에게 간섭받을 일은 아니니까요. 불편하시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놀라게 해드린 점에 대해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당황하면서 자기 엄마를 말렸습니다. 아무런 곳도 없이 저에게 한마디 더 해주시겠다고 하셨군요. 그렇군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가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을 하더라도 결혼은 현실입니다. 지금도 정신을 내던지고 있어 대체 여기에 온 것이 무엇인지요. 그래도 딸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석상에서 정말 그렇게 거들며 상견례를 하고 싶은 것인가요? 엄마를 깔보는 듯한 말투에 이미 결혼은 물거나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 말씀을 조심해 주세요. 우리 엄마는 때때로 그러시지만 정신을 놓고 사시는 분은 아니시고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건 실례가 아니신가요? 만일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전 옥죄부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모욕은 말아주세요.
치매에 걸린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결혼 상대방의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면 결혼할 의사를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의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받아들여서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답은 이미 정해진 거라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오빠의 부모님이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물론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사랑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빠도 제가 가진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전부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고집부리며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결혼하겠다고 내 엄마를 버릴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엄마가 치매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오늘 이후로 안 보시셔도 괜찮습니다. 이로써 제 할 말은 끝났습니다. 아가씨는 결혼하자고 자신의 엄마를 버릴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 감소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저는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엄마. 요양원에 놓고 저 혼자 잘 살 생각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상태가 심해지시면 제 힘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요. 그건 그때가 되어서 고민할 문제 같습니다. 말씀 다 하셨으면 저랑 엄마는 이만 가볼까 해요. 오늘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엄마.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너무 무리하시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반대하셔도 저는 희수와 결혼할 겁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미리 말했다니 그럼 예비 시부모님은 미리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치매라는 걸 들으셨다는 것 같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생각하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혼란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두 분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가려는 저의 팔뚝을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수 씨, 이만하면 됐어요. 아이 앉아요.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봐. 속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심지어 웃으시면서요. 방금 전 저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다정한 말투였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옆에 있는 엄마의 손을 모아서 잡으시기까지 하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희수 어머니, 이제는 안 싸우시라고 불러야 하겠네요. 사돈이 어쩌면 딸을 이렇게 똑 부르지게 잘 키우셨나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참 예쁘세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참 예뻐요. 우리 아들이 배우자를 참 잘 골랐다 싶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뭔가 싶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예비 시모 말에 대꾸를 하셨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김서방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많아서 너무 고마워요. 저야말로 아들을 잘 키우셨다는 말을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정서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딸에게 참으로 미안한 게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도는 결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께서 모두 빈과 누수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저는 누구보다